월요일 킹스맨은 주요 현재 이슈 법적 쟁점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신은구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강내구 감사 구속영장 기각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구속에 좀 무게를 실었어요. 두 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구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치 관련돼서 영장 기각된 사례가 잘 없었거든요. 이례적 결과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법원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돈봉투와 관련된 사건이 뭐 지금도 계속해서 논란이 있고요. 큰 문제이긴 맞죠. 그리고 네. 이제 도의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감정적으로 줬던 영향 같은 것도 굉장히 큰데 문제는 이제 그걸 하나하나 내용을 좀 따져봤었을 때 내용으로 법원에서 보려면 봤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그냥 돈을 전달해서 범죄가 되는 건 아니고 경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그러니까 아하. 뭐 표를 살려고 이렇게 아하.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아니었어. 그 내용을 보면 돈이 건너간 거 이런 거 부분들은 명백히 보이지만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정말 무엇 때문에 그리고 돈은 왜 그 박모 씨라는 사업가는 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봤었을 때 법원이 봤었을 때 그런 부분의 상당 부분의 증거들은 이미 수집이 돼 있고 네. 이제 법적으로 판단을 하면 돼 사실 공개 판단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뭐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이러진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속까지 해가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추가로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영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증거 인멸하고 도주 우려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강내구 회장 같은 경우는 좀 검찰 조사에도 두 번 불러서 충실히 답변을 했고 또 공격 감사기 때문에 도망가겠냐라고 또 음성 파일이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뭐 사실 상관없다. 결국 법원은 방어권 보장에 더 무게를 둔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저도 뭐 일단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네. 존중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구속 여부가 유무죄와는 또 별개의 그렇죠. 판단입니다. 수사 절차에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건 맞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 강 감사에 대해 강 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연루된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녹취가 나왔다고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또 법원에서 증거 능력으로 쓰이고 또 판단받기까지는 또 그런 그 관계된 자들의 그런 입맞추기, 진술에 대한 입맞추기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또 증거가 충분하니까 또 구속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고무줄 판결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또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냐 좀 우려는 되는데요.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이미 뭐 확보된 증거들이 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영장 그 반려 사유에는 이제 증거 확보가 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검찰은 증거 인멸 부분을 좀 달리 보는 것 같다 법원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재청구하겠다 보강수사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과가 달라질까요? 글쎄 카드를 너무 많이 오히려 공개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언론을 통해서 뭐 검찰이 한 건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럼 이제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오기 전에 뭘로 그러니까 흔히 뭐 재청구한다 그러면 보강 수사를 한다 해서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하는데 영장 청구를 할 때 검찰이 카드를 감춰가면서 네. 아 이번에 안 먹히면 다음에 이 카드 내야지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그리고 또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거기 때문에 글쎄 뭐 결정적인 뭔가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한 이것 자체가 바뀌기는 어렵지 않을까 쉽지는 싶어요. 않을 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오늘 송영길 전 대표 3시 되면 귀국을 합니다. 아마 검찰 수사를 좀 확대할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거며 특히 윤관석, 이성만 의원 검찰 소환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프랑스에서 긴급하게 기자회견까지 했고 이제 뭐 들어가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제 오늘 귀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검찰에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그 해명한 거에 따르면은 본인은 당시 이제 일정이 상당히 바빴기 때문에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캠프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에
거에 대해서는 좀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통해서 뭐 송영길 전 대표의 그런 뭐 신병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 윤관석 그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어쨌든 녹취록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환은 좀 불가피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정근 전 부처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특히 검찰의 플리바기닝 이게 형량 거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상당히 10억 정도 이렇게 정치자금 금품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4년 6개월이 검찰 법원에 선고를 했는데 이 검찰 구형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구형이 낮다라고 보여요. 뭐 민주당의 이제 검사 출신 조홍천 의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돈이 오갔다 내지는 내부에서 돈이 오갔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는 사업가에게 민간 사업가에게 뭔가 인허가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특혜를 주겠다. 뇌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뇌물이죠.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알선수재를 적용한 이유가 이분이 당시에 그거를 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를 했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그 성격은 부정한 거래를 했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 네. 액수도 10억 원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많죠.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뭐 보통 이제 특경가법 같은 거 적용을 할 때도 5년 이상 구형도 최소한 5년 이상 하고 5년이 뭐야 한 7년 네. 8년 구형을 하고 선고가 한 5년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네. 3년으로 구형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낮게 구형을 한 거고 말씀하신 플리바기닝이라고 하는 건 합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아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결정적으로 큰 범죄에 관해서 나도 공범이지만 내가 털어놓으면 그러면 나머지 더 큰 범죄를 다 처벌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애초에 거래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없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은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돈봉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내지는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진술의 신빙성 같은 게 앞으로 수사나 재판에서 다퉈질 가능성도 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지금 말한 것처럼 뭐 구형이 3년에밖에 안 됐어요. 밖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5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마약 사건에서 가끔 뭐 검찰이 그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많이 이제 수사에 협조했던 사람들. 근데 그렇게 보면 좀 어느 정도 양형 거래 뭐 이게 뭐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돈 봉투 관련된 얘기 많이 해주고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좀 의심을 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 이제 하고요.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 상성 같은 거를 좀 얘기해주고, 풀고 예. 이제 협조를 하면은 이제 상당히 좀 유리하게 구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뭐 사실 이게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합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고 뭐 비견한 예로는 과거에도 뭐 장시호 씨 같은 그렇죠. 경우도 특검의 도움이라고 하면서 막 협조하니까 굉장히 좀 유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뭐 추측컨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아무래도 이제 좀 꼬리 자르기를 당한다라고 느꼈거나 아니면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 때문에 여기서는 불구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협조를 했을 걸로는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형에 따를 때는 상당히 좀 적게 구형한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법원에서 4년 6개월형을 이제 선고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또 재판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녹음 파일 외에도 노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정근 노트라고 이 돈 전달 과정이 좀 상세히 기록된 노트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정철승 변호사가 이정근 그 피고인 변호인이거든요. 이런 거 없다라고 부인했는데 이 노트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각종 돈거래 같은 걸 하면서 네. 이 내역들을 마치 장부처럼 다 적어놓은 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은 뭐 지금 의뢰인과 얘기를 나눠봤고 그 의뢰인의 평소에 어떻게 습관 같은 것들이 그걸 따로 기록해놓는 습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시사저널에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구속되기 전에 뭔가 어떤 주변 인물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A4 용지로 몇 장, 5장 정도인가요? 네. 그 노트 문건 이걸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근데 좀 이상하게 해요. 뭐가 네. 이상하냐면 보면 이 보도 내용입니다만 구속 전에 다른 사람에게 불러줘서 그 다른 사람이 받아 쓰는 형태로 A4 용지에 정리를 했다고 하고 여기에 굉장히 개략적으로 뭐 개파든 민주당 내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재수회라고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개별적인 모임이라고 합니다. 네. 이 인물 구조도 같은 걸 쭉 그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로 입증이 되려면 굉장히 큰 내용들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구속 전에 왜 그러면 이걸 뭐 말로 가서 검찰의 사건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이 직접 개별 사건과 연관된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쓴 것도 아니고 민주당 전체의 뭐 자금 관리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듯한 거를 문서로 만들어놨을까? 게다가 주요 인물 관계도를 예. 지금 그려 놓은 거거든요. 평소에 그리고 이걸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구속 전에 뭔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네. 말을 만들어 혹시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음흠. 민주당 내지는 검찰과 어떤 뭐 거래 같은 걸 하려고 했었을까? 어허. 그렇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예. 그리고 또 이게 굳이 예. 또 검증이 된 것도 아닐 텐데 음. 그래서 도대체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부터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뭐 노트 중에 이제 한 장짜리씩 5장이라 하는데 뭐 문재인 재수회는 문재인 대통령 재수시켜서 대통령 만들기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류영진 옛날에 식약처장을 하던 사람인데 이 3장 보면 친문계 인사들이 망라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관계도가 지금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관계도를 좀 보면은 여기 이제 뭐 류영진이라는 네. 분은 식약처장 그 약사회를 맞습니다. 하면서 부산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다 문재인 정부와 인맥으로 다 형성된 분들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김영배 민주당 의원 얘기가 좀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김영배 의원이 등장을 하면서 뭐 거기에 대한 뭐 그런 진술들 그래서 뭐 김영배 의원이 뭐 어떻게 관계가 됐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 김영배 의원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관을 지냈고요. 네. 또 그 이후에도 뭐 성북구청장까지 당선이 된 이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제 민정비서관까지 지낸 상당히 그런 문재인 정부와는 가까운 인사로 보이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영배 의원의 입장은 이제 박우식 씨는 그 이전에 부산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아마 그분이 본인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좀 팔고 다닌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뭐 하나의 그냥 뭐 스토리처럼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거라서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필요하다. 있습니다. 뭐 하나만 더 짚어보면 이재명 7인의 노트도 있더라고요. 한 장짜리인지. 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명 7인의 노트도 마찬가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변에서 어떤 식으로 인물이 있고 거기서 돈은 누가 만들었고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는 건데 네. 뭐 신명계 의원이 몇 명이고 그 사람은 뭐 얼마씩 돈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권과 관련해서는 항상 돈이 필요하고 예. 돈 만드는 게 제일 힘든 일이다. 제일 중요한 일이고 뭐 제일 나쁜 일일 수 제일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예.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의아하다는 게 네. 이게 정말로 검증이 된 자료인지 아니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인 건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뭐 그냥 이건 추정입니다. 네. 뭐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나 그냥 이렇게 그냥 수사받기 내버려 둘 거야라고 누군가에게 호소하려고 만든 건지 구속 전에 이걸 굳이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예를 들어서 그 과거부터 뭔가를 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모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속되기 전에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야 이런 게 있어라면서 불러서 이걸 정리했다는 게 참 이상하다. 참 예. 이 뭐 좀 의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수사가 파일부터 노트까지 어떻게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 소속의 김연아 전 의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예, 김연아 의원은 이제 그 일산의 지역구를 뒀던 전직 의원인데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사안인데요. 아. 여기도 이제 돈 봉투가 나옵니다. 이제 뭐 돈봉투? 공천 과정에서 이제 시의원들이나 이제 뭐 도의원들 관련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은 돈이 오고 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김연아 의원은 상당히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것도 이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고 네. 뭐 이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기초의원이나 이렇게 공천하는 과정에서 좀 검은 돈의 흐름들이 자주 이제 목격이 됐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주당 사건도 있지만은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수사가 진행이 되면 또 어떤 파장이 나올지는 그렇죠.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돈 봉투하고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정진상 전 정무중 실장 보석으로 지금 풀려났습니다. 5개월 구속된 지 5개월이잖아요. 네, 구속 기간 한 1개월을 남긴 네. 상태에서 1개월이 남았긴 했지만 보석이 됐고 보증금 5천만 원 납부라고 대신에 다른 사람들과 사건 관련자들과 특히 접촉할 수 없고 네. 또 전자장치 부착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든가 뭐 도주우려 이런 것들은 차단한 상태에서 네. 왜냐하면 구속기간 만료돼서 풀려나게 되면 그런 제한 없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 보석을 수용을 해주는 게 앞으로 수사에 낫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다들 뭐 쉽게 생각하실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속이 맞냐 불구속이 맞냐 이제 왜 재판에서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냐는 단적인 사례가 네. 지금 정진상 전 실장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정실장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어요. 거기 보면
증거 기록이 56건이고요. 예. 그 거기에 페이지 수가 4만 쪽이 넘는다라군요. 그걸 어떻게 저희도 쓸고 이제 나갑니까? 예. 저는 사실 이런 사건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본 적 없는데 이런 사건을 하고 계시는 변호인단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은 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신 것과 달리 재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기록을 한번 훑어보고 들어가기조차 힘들다라는 봐야 거예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호사도 그렇고 피고인도 그렇고 내가 무슨 죄로 뭘 가지고 재판을 받는지 알아야죠. 알고 법정에 들어가는 게 기본인데 4만 쪽씩 되잖아요. 이거 접견 때 들고 가지도 못해요. 못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나를 범죄자라고 본다는데 뭘 가지고 범죄자로 보는지 읽어보지도 못하고 재판받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심 재판에서는 제대로 1심 재판이 끝나갈 때쯤에야 사건 내용을 겨우 파악을 하고 그렇겠죠. 1심은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받아본 채 뭐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항소심 가서야 본격적으로 다투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 특히 이 사건도 사건의 특성상 진술 다른 사람의 말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말을 다투려면 또 꼼꼼히 읽어봐야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되겠죠. 그래서 사실 꼭 구속을 시키는 게 온당하지 않다라는 이런 사유가 이 사건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좀 짧게 전세 사기 문제도 좀 얘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단순 사기가 아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예.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요. 이게 지금 형법 114조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단체나 이런 집단을 조직했을 때 이제 예. 처벌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것도 맞고 또 지금 보면은 뭐 그 업자들도 있을 것이고 뭐 중개업자 내지는 뭐 감정평가사 여러 사람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좀 개입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뭐 검토할 수 있겠는데 이런 선례가 지금 이 부동산 사기 관련해서는 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직이 있어야죠. 운영 조직이 있어야 되고 누가 통솔 지휘 계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입증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냥 우리 영화 보면 많이 예. 나오잖아요.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는 두목이 있어야 돼요. 두목이 하나 있고 행동대장도 있어야 되고. 거기 행동 강령 예. 있고 그리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런 네. 게 이제 범죄단체 조직인데 네. 과연 그게 이 사건에도 가능할까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천 미추홀구와 네.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그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남모 씨가 남씨. 예. 10년 동안 3천여 채를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돌렸다라는 건데 그러면 야 이거 그냥 생각하시기에는 야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나쁜 짓을 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거꾸로요. 그럼 10년 동안이나 이 일이 왜 가능했을까요? 아, 그러니까 꾸준히 집값이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가격이 상황에 올라갔으니까 우리 민간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듯이 뭐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그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가능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돌려서 얘기하면 이게 이렇게 터져서 자기도 집을 잃게 되리라고 돈을 잃게 되리라고 생각을 예상을 못했을 못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큰 거예요. 사기가 되기가 쉽지 않다 이 그러니까 말씀이네요. 애초에 처음부터 난 10년 뒤에 이게 터져서 난 잡혀갈 거야라고 계획하고 시작을 했을까요? 오히려 아닐 이 사람 알겠습니다. 옹호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일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형법상으로 봤을 거예요. 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앞으로 뭐 좀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신은규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